스님, 네. 온 중에서 이제 몸, 이제 뭐 루파, 웨다나,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위냐냐 이런 거는 이제 좀 뭐가 좀 잡히는데 산냐, 산카라 이게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이제 좀 그 얘기가 어쩌면 내일 법회에서 그 얘기가 좀 더 나올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이야기할 때 느낀다라고 하는 요거, 느끼는 건 누가 느끼는 걸까?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느낀다. 누가 느낄까? 그것도 사실은 메커니즘적으로 오온이 설명될 때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이 될 때 상과 행도 같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상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명확한 거 하나는 몸과 마음이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회경보부님도 회경보부님의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지경보부님도 지경보부님의 몸과 마음이라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 세 사람이 누구나 다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는 질이 똑같진 않다고. 그죠? 삶의 내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말하자면 2차 인식이라는 이 느낌과 함께해서 탐진치가 만들어지는, 탐진치가 결국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 탐진치라고 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내적으로 경향성으로 작용하는 요거를 이제 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이 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거고, 상이 온이니까 상도 쌓여 있는 덩어리란 말이죠. 덩어리로 쌓여 있는 것 중에 지금 이 순간에는 쌓여 있는 것 중에 어떤 놈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삶에 간섭할까? 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 상이라는 게 이제 그런 애가 내적인 경향이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 정확히 이해가 될 거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건 뭐 학자들은 행이라는 것이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말하잖아.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다고. 그러니까 메커니즘 그려놓고 행이 무엇다라는 것을 경전이 말하는 정의 그대로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라고 해서 상카타의 상태에서 형성작용을 하는 거, 요게 이제 행의 정의거든요. 상카타라는 게 뭐냐 하면 탐진치의 상태라. 탐진치라는 게 뭐냐? 상이 작용하는데 병들어가지고 번뇌가 되어가지고 작용하면 탐진치의 상태가 된다고.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한 거지만, 그 탐진치가 형성되어 있는 내면의 상태, 요거를 상카타 유위라고 하거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위가 있잖아요. 무위라는 게 상의 병듦이 치유됐어. 번뇌가 부수어졌어. 그래서 내적인 경향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사실 그대로의 경향으로 2차 인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그 상태를 탐진치가 안 생겨나니까 무탐무진 무치 이렇게 말하거든. 꼭 무탐무진 무치의 내면의 상태를 무위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상카라라는 것은 이렇게 내면에 탐진치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명이 작용하는 거고, 좀 더 삶의 행위의 구체적인 자리는 찢다가 아니고 가래로 작용하는 거고, 요런 상태에서 형성작용이 이루어지는 걸 행위라고 해요.
형성작용이라는 게 보통은 신구의 삼업이 형성작용이죠. 그래서 뭐 경전은 업과 행을 구분해서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찢다가 만호의 행위로 연결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윗다가 해서 찢다나 빠따나 빠니디, 그러니까 의도, 기대, 지향 이 영역까지도 결국은 번뇌, 무명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신고의 삼업의 연결 과정이란 말이야. 그거를 다 사실은 상카라에 포함시키는 거고, 행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메커니즘 그리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찢다일 것이냐 가래일 것이냐 요거 말하잖아. 그 자리 뭐야?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 즐김이라는 게 생겨나서 즐김에 붙잡힌 마음의 상태를 가래 이렇게 부르잖아요. 즐김, 난디라고 하는 요것까지도 사실은 행에 포함시켜야 되는. 뭐 이제 그런 부분,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요 자리가 요 내면의 2차 인식의 결과로 탐진치가 형성된 그 위에서 찢다의 내적 과정과 그러니까 난디가 만들어지는 그 찢다의 내적 과정 요것도 행에 포함해야 되고, 또 좀 더 올라가면 윗다가 이후에 신구의 삼업 모두가 행에 포함되는. 이렇게 뭐 그림으로 딱 그리면 명확해요.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학자들은 전부 불교 형이상학 중에 행이 가장 어려운 영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메커니즘이 풀려지고 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왜 학자들이 행을 어렵다라고 하냐면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이래가지고 상카타의 상태에서 형성작용이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요 학자들이 이 상카타를 모르는 거야. 상카타라는 게 무언지를 모르니까 보통 어떻게 말해요? 형성된 것을 다시 형성하는 이렇게 행을 말한다고. 형성된 걸 다시 형성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형성된 게 뭔지를 몰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모르니 결과가 알려지나? 그러니까 불교 형이상학 이렇게 부처님 생각으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요 얘기는 이건 조만간 우리 법회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왜 또 더 설명돼야 하냐면 당장 우리가 대념적용에서 신념처, 수념처 이렇게 나오잖아. 수념처라고 할 때 이 느낌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느낌을 대상으로 이어보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념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러면 그 느낌이라는 게 뭘까? 사실은 경주는 느끼기 때문에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수 웨다나라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느낀다는 거야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게 느낀다는 거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측면. 그래서 요새 제가 그 메커니즘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식과 명색 요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서 식과 색은 1차적인 존재다 요 얘기하죠. 그리고 수상행은 2차적인 것으로 생겨나는 건데, 즉 1차적인 식과 색의 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수상행이 생겨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치온이 되는데, 이제 미시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역시 1차적인 식과 색에 의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두 1차적 존재가 육내입처 해가지고, 육내입처가 이거는 안이비설신 몸하고 의라고 하는 마음하고 딱 요 관계잖아. 그러면 요 몸과 마음이라는 1차적 존재가 작용하는 데서부터
1차 인식하면 식이 생기고 그러면 3, 4화합 촉 해가지고 수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2차적인 존재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상이 뭐 상도 생겨나는 과정이 있지만 상이 작용해가지고 2차 인식하잖아. 수와 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리고 나면 상이 작용해가지고 탐진치가 생겨났다. 탐진치가 형성됐다. 탐진치 위에서 그죠? 유위 탐진치 위에서 어떤 작용이 형성작용이 일어나는 요거 행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행이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니까 식을 머물게 하잖아. 그럼 머문 식이 다시 식의 무더기에 와서 쌓여가지고 변화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식과 명색 요거 식하고 색하고 둘이서 1차 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이 수가 생기고 상이 작용하고 행이 작용해서 또 식을 머물게 하는 요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삶의 메커니즘이 거시적으로 보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 있는 것으로의 식과 명색 요것이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죽으면 새로운 명색과 만난다. 이래서 윤회하잖아요. 그러나 미시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면 어때? 식과 색이라는 1차적 존재 두 가지가 1차 인식한다, 감각한다라는 그 감각작용에 의해서 2차적인 수상행이 이제 생겨나는 거야. 참여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시 식을 머물게 해서 식을 바꾸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는 미시적인 삶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거 따지고 보면 결국은 식과 색이라고 하는 두 가지 1차적인 존재가 만나가지고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과정에 수상행이 있구나. 합하면 오온이구나. 요게 알려져요. 이럴 때의 느낌이라고 하는데 누가 느끼는 걸까? 이러면 수용법원님 그 느낌이 명이 있잖아요. 이 느낌은 누가 느낄까? 쌓여있는 식이 몸을 만나서 느끼는 거. 그것 맞아.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낌이 생겨나. 근데 생겨나는 이 느낌을 그러니까 느끼니까 느껴진다,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거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쌓여 있는 식과 몸이 만난 그 1차적 존재 두 개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네, 그리고 다시 들어와. 아니 생겨나는 거하고 근데 느낌은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에서 생겨는 나는데 이 느낌을 어차피 이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느끼니까 느낌이라고 이 느낌이 생겨나는 것은 그래 생겨나는데 느끼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야. 그거지 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 이 마음 쉼의 자리에서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아니 이게 사실은 지난주쯤에 제가 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 3, 4합 촉을 해서 느낌이 생기는 거니까 뭐 색수상 그러니까 뭐 유네이처의 그 관계에서 이래 진행돼 나오는 거니까 그 어디쯤에서 느끼겠는 근데 이제 시기 느끼는 거니까 새끼 처진 시기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냥 시기 그 새끼 처진 식은 이 느껴진 느낌을 분별하는 작용을 해. 그러니까 새끼 처진 식이 2차 인식, 이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분별한다. 요걸 하려면 일단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이 느낌이 근데 뭐냐라고 하니까 느낀다고 해서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지금 느껴진 거야. 그죠? 어떤 형태로든 느껴져 있는 거를 새끼 처진 식이 그걸 분별하는데 상이 번뇌로 작용하니까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요 개념이 필요해. 저는 현재로서는 누가 느낄까라고 하면 내가 느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라는 건 뭐냐 하면
하면 오치온이잖아.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무엇을 느끼냐 하면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 행식 요 5가지 중에 한 가지,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중에 하나인 수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생겨난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시적이라고 말하는 게 색수상행식 5온에 집착되었다라는 오치온인 나의 삶이잖아. 오치온인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나를 구성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가지 중에 색과 식이라는 2가지가 작용해가지고 쭉 해서 수를 만들잖아. 이 만들어진 수는 누구요? 라고 보면 이 수를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사는 가운데에 식과 색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오치온인 내가 느끼고 있는 거야. 이 얘기가 어떻게 경전은 표현하냐 하면 교수님 지금 말씀하는 그게 막 그래프에 돌아가지고 저기 갈 때까지 지금 그렇죠. 내가 느끼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사는데 이 색수상행식 5가지 중에 식과 색이 우선 작용을 해가지고 수를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 오치온, 나를 구성하는 상의 덩어리, 상온이잖아. 상의 무더기 중에 그 1차 인식에 욕탄이 작용하는 요것과 상응하는 어떤 상이 튀어나와가지고 2차 인식에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탐진치라는 오염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몸과 말과 찢다라고 하는 이 지금의 상황이 업을 짓는단 말이야. 그게 행위잖아. 그리고 애가 돌아가고 예. 또 저기 사이 그렇죠. 수면에는 뭐 100조가 있는데 뭐 한 조가 그렇지. 있는데 그렇죠. 그 예. 얘기죠. 그렇게 해서 쌓이거든. 그럼 결국 이거는 누가 느끼느냐라고 말할 때 그냥 답은 내가 느끼는 거야. 오치온이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느낀 것이 또한 쌓여가지고 오치온이 나를 구성하는 중에 수라고 하는 요게 또 바뀌는 거예요. 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왜?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색이 출현한다는 명색이 명의수상행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느낀 만큼이 또 못해져가지고 수온도 변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경전은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경전은 비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하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비구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법우님 제가 누구예요? 제가 바로 비구인 거야. 예.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삶을 설명하는데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식과 색이라는 1차적인 것이 먼저 작용해서 수상행을 만들어서 또 쌓이고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계속 보태져 가지고 그죠? 보태져서 함께하는 상태가 오치온이 나고 오치온이 나중에 출가하지 않은 법우님들은 그냥 제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출가한 저는 비구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구가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게 따지고 보면 그게 뭐냐 오치온이 나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느낌이 느껴진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누군가가 느끼니까 느껴지겠지 뭐. 그렇다고 이거를 색이 느낀다고 하겠어요? 식이 느낀다고 하겠어요? 그 둘이는 같이 작용해가지고 수를 만들어낸다고. 이 순간에 만들어내는 일은 식과 색이 같이 있는데 정작 그걸 느끼는 건 누가 느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이렇게 풀어내는 것에 의미가 있질 않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하는 개발된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집중되면서부터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이래가지고 산매에 들잖아. 그러한 느낌이 이게
우리 법부님 중에 이미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집중이 잘 되니까 이 개발된 느낌이 딱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이 개발된 느낌을 느꼈다고 이걸 누가 느꼈을까? 이게 그냥 누가 느꼈을까 생각하면 만호가 느꼈든 식이 느꼈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면요, 만약에 만호가 호흡을 잡고 있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잡고 있었는데 개발된 느낌이 딱 일어나니까 개발된 느낌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았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 뭐야? 만호가 호흡을 놓치고 느낌을 보러 갔든가 생겨난 식이 이 느낌을 분별해서 알았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요, 만약에 만호가 호흡을 놓치고 개발된 느낌을 와 좋은 느낌이 있구나라고 알고 왔어. 이러면 이게 문제는 이게 집중이 깨지는 거야. 집중은 호흡을 붙잡는 거지 호흡 놓고 잠깐 가서 느낌 느끼고 와 이래 되면 달라지는 거야. 아예 신념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호흡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느낌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면 그 느낌 하나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 느낌을 붙잡고 있을 때는 호흡 보러 가면 이건 또 잘못된 거잖아. 그죠? 어차피 하나의 대상을 잡는 거지. 만호가 어떤 대상을 잡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호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호흡을 잘 붙잡아 줄 때, 경전이 말하는 잘 자극할 때 그때에 생겨나는 이런 느낌을 느꼈죠. 내 마음이 그걸 느끼고 왔어. 이러면 그럼 그 순간 느낀 희열은 뭔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느낌을 느끼는 것일까라는 게 설명되지 않으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수영부부님 누가 느낀다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느낀다라고 이 답이 나와야 나중에 지금 식과색은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치훈이 나는 식과색대로 붙잡고, 그러니까 식과색은 하여간 합해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그리고 그 둘이서 만들어내는 이런 느낌을 누가 느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비구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그러니까 오치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된 거기에 집착된 이 내가 지금을 사는 거야. 지금이라고 하는 요 순간에 식과 색이 딱 작용해가지고 수영법부님이 사실은 아주 이해를 잘하신 거예요. 식과 색이 만났다라고 요때 할 때 요거는 덩어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과 만호 그러니까 색과 만호지 몸과 함께하는 상태니까 요거는 식의 덩어리라고 그죠? 그리고 이게 새끼 치는 게 알갱이로의 식이란 말이요. 그럼 스님, 저희들이 이 호흡 수행을 하면서 이거를 잡으려는 이유가 이거 하나만을 보는 게 그런 어떤 희열, 경안 이런 거 다 저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예. 오직 호흡 하나를 붙잡는 이 노력이 잘 진행이 돼주면 예.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간탐과 고뇌가 제거되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상태로 개발된 느낌들이 일어나면서 삼매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삼매에 들어간 상태도 만호는 몸과 함께 호흡을 계속 붙잡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삼매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마음이 호흡을 붙잡고 있는 상태로 삼매에 들었으니까 붙잡고만 있어야 되네? 이럴 것 같으면 사실은 수행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만호가 몸과 함께 호흡을 붙잡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삶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념적용 교재에서 그 말을 쓰는 거잖아요. 삼매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수행체계가 그렇잖아. 이렇게 그 산형처 필수품에 의해서 바른 삼매에 들면 바른 삼매에 들어서
산매를 닦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산매에 들었다. 만호가 호흡을 붙잡았다. 놓치지 않는다. 이거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산매를 닦아가는 과정이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잖아. 만호가 호흡을 붙잡고 있는 요 상태는 사실은요, 이어지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준비야. 요게 흔들려 버리면 더 고급스러운 일을 못해. 이것 때문에 산매라는 게, 바른 산매라는 게 이어지는 일을 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호가 호흡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갖추어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일상의 삶에서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을 때 이제 찌따 신이 드러나잖아. 드러나면서 사띠는 만호를 도와서 호흡을 붙잡는 일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찌따와 함께 새로운 일을 해. 그러면 산매를 심화시켜가는 일도 하고 또 각각의 산매 상태에서 아디빠냐 담마 윗바사나라고 해가지고 보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또 있어요. 이 2가지 산매를 심화시켜가는 과정은 아짜땅 째또 사마타라고 해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그 각각의 산매가 심화되는 과정마다 아디빠냐 담마 윗바사나라고 해서 높은 지혜에 의한 법의 윗바사나라는 게 있어. 여기 지금 2가지가 다 사마타 윗바사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마타 윗바사나를 혼동을 한 거야. 근데요, 이게 재밌어. 저기 해경법부님 어머니잖아. 근데 어머니라는 말하고 그 아드님 이름이 모르겠다. 아무개 어머니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이 말이라는 게 사마타라는 말하고 아짜땅 째또 사마타라고 해서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엄마하고 아무개 엄마가 다른 거야. 그치? 사마타하고 아짜땅 째또 사마타는 다른 거야. 윗바사나하고 아버지 이럴까요? 아버지하고 아무개 아버지는 달라. 윗바사나랑 아디빠냐 담마 윗바사나는 다른 거야. 여기에 보면 별 경전이 알려주는 거는 바른 산매에 들었어. 이제 만호가 호흡 하나를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한면으로는 아짜땅 째또 사마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2선, 제3선 해서 상수멸까지 산매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산매만 심화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삶의 문제를 풀지는 못하잖아. 어쨌든 보아야 되잖아. 보는 능력이 이거 눈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아디빠냐 담마 윗바사나, 높은 지혜에 의한 법의 윗바사나라는 거야. 요거 이건 윗바사나하고 다른 거예요. 요거 분명히 중간 과정에 그 산매를 심화시키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각각의 상태에서 보는 능력을 키우는 높은 지혜에 의한 법의 윗바사나, 이런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 우리가 늘 바른 산매가 특별한 이유가 뭐야? 여실직연으로 이어져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특별한 일을 하니까 바른 산매가 특별한 산매잖아. 바로 산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산매 상태에서 경전이 말하는 산매를 닦는다라는 게 있다고. 이 바른 산매를 닦고 많이 행한다. 실제로 또 사마디 바와나라고 해서 산매 수행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산매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느냐 요거를 보여주거든. 결국 그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바른 산매에 들었어. 만호가 호흡 하나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산매를 심화시켜가는 한 가지 방향하고 보는 능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과정 방향하고 요 2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여실직연한다고. 그러니까 이 바른 삶에서 여실직연으로 가는 그것도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거야. 이 과정을 그동안 잘 못 찾아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실직연하면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느낌은 누가 느낄까? 요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왔는데 결국 만호가 호흡을 붙잡는 요것만으로 수행을 설명하려고 하면 수행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만호는 호흡을 붙잡고 유지해줘야 거기서 이어지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잖아. 그죠? 누가 합니까? 오치온인 내가 합니다. 요 개념. 그래서 느낌은 오온 중에 하나인 수라는 자리에서 나에게서 그 느낌이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새끼저진식이 2차 인식 분별할 때 내 안에 들어있는 상의 덩어리, 상온 중에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욕탐이 어떤 욕탐일까? 거기에 상응해서 뭐 욕상이 간섭하기도 하고 색상이 간섭하기도 하고 이런 상의 무더기 중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 2차 인식에 간섭한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삼매가 유지되면서 아짜땅 째또 자마타 아딜빠냐 담마이빠사나 라는 두 가지 준비적인 삼매 위에서 여실직연으로 이어지는 준비 과정이 진행되고 그리고서 여실직연해야 비로소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었다.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 이제 요 부분이 우리 이제 대념적용 강의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 대념적용 교재에 좀 설명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은 불교 공부 전체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일 거야. 그러니까 뭐 오온에서 그거 있잖아요. 뭐 식하고 색하고 해가지고 요명색, 명색, 색 그거 있으면서 이 온 덩어리가 수, 상, 행 덩어리가 이렇게 덩어리로 있다가 상상을 착하면서 이제 수 덩어리에서 착수가 나와가지고 느낌이 탁 되고 상은 상원의 덩어리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수가 진행을 보면서 상이 탁 간섭을 하고 그렇게 딱 나오면서 나중에 행원에 있던 행이 그 찌따에서 나온 거기서 신구의 가는 그 견해하고 이 자리로 이제 행동을 한다. 행동을 개시한다. 지금 말씀이 네. 한 80점은 될 것 같아요. 잘 보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그러니까 온이 그게 맞는데 한 가지 어떻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수온 삶의 과정에 내가 느낀 것이 쌓여 있는 게 수온이잖아. 느껴봤던 것이 결국은 경험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느낌, 사실은 이게 알갱이로는 하나 새로 생겨나는 느낌이잖아. 새로 생겨나서 수온을 역시 수온에 쌓여가지고 수온 자체를 바꿔가는 건데, 근데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느껴본 그것 가운데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80점이라고 말할 때 이게 느낌 자체는 상관이 없이 새로 생겨나는 걸 거야. 근데 그 느낌이 분별될 때는 내가 무슨 느낌인지 아는 이 느낌이 그때 느껴봤던 그 느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그 수온에서라는 말일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분별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살다 보면 정확하게 이 느낌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 새로운 느낌이 있는 거지 뭐. 더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개발된 느낌이라는 게 새로 일어나면 전혀 새로운 느낌이지 뭐. 그건 기존에 쌓여있던 느낌하고는 다른 거라고. 뭐 그렇기 때문에 느낌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는 달라. 상은 바로 보신 거야. 상은 상 덩어리 중에 분명히 대응하는 게 나오고
물론 이것도 이게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것은 상온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참여를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어져 가지고 행의 과정에 오염이 있으면 식이 머무는 것과 같이 상도 잠재하잖아. 그러니까 이 상도 간섭하는 거와는 별개로 행 이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상이 잠재해서 상도 바뀌는 거야. 한순간에 계속 수상임도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 근데 그 작용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영법부님 말씀이 100점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그 제가 이해하는 내용하고 접근이 되었네요. 요거 약간 조만간 우리가 좀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느낀다라고 하는데 느낌을 보러 갔다 오면 분명히 집중은 깨지는 거거든.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느끼러 갔다 오지 않는데 이 느낌은 누가 느끼는 것일까? 자체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근데 경전은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전은 비구가라고 해서 비구라는 말이 약간 따지면 그죠? 저는 오치온 중에 비구고 어부님들은 오치온 중에 제가자라고 따지고 보면 비구라고 말하면 오치온이 나 이 얘기거든. 그렇게 답이 찾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뒤에 봅시다. 선생님 그거 하나 드셔야 되는데. 예, 하나 먹고 시작합시다. 이제 질문하지 마시다. 질문하지 마세요. 지영부모님 뭐를 누가 질문했어? 아니야,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 수업에 보고할 거리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일이고 다만 이제 그 지금 시간이 새 출발 목표를 해야 될 시간이니까 오늘 질문은 끝. 계속하니까 너무 어렵고 내가 속으로 지금 부분이 왜 질문을 같이 한번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이제 조만간에 이거를 우리 법회에서 짚으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좀 미리 한번 짚어보면 제가 다음번에 그 법회하기가 쉽죠. 가만. 스님 하나 드시고 삼배하고 그러죠. 공부하지. 먼저 마시고 삼배하기로 하죠. 설명하셔도 어차피 다 맛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진짜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일이거든. 내가 사는 거고 나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게 당연해요. 단순한데 스님이 막 풀어 해석하니까 더 어려워요. 그게 과정인 거야, 그죠? 예. 그러다고 또 사실 그렇게 풀어주는 과정이 없이는 예. 접근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정말 과정을 거쳐가는 거라. 하고 그냥 막 듣고만 있었지 단어는. 그렇죠. 스님 이제 풀어주시니까는 조금은 알겠는데 정말 갈수록. 이게 약간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한 턱을 넘어야 돼요. 한 턱을 넘고 나면 이제 지금 우리 메커니즘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면 메커니즘이 거의 완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엔 그야말로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이 남았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예요. 입가심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좀 깎아다 주세요. 좀 깎아다.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 친모 모임한 이야기 되새기느라고 그냥 놀다가 마쳤는가 했는데 그래도 지경보부님 한 말씀 하시는 것 때문에 오늘 한 건 했네. 저는 평소에 스님 말씀하시면 잡생각하는데 오늘 그래도 말씀이 그냥 바로 들어갔네요. 근데 가끔씩 보면 수영법원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는데도 보면은 도대체 모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경계는 무엇일까? 많이 해요. 그럼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스님이 슬법하시면 소문하시면은 덜 귀에 들리는 날이 있고 안 들리는 날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좀 멍청하게 있는 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법문을
치는 거예요 강의를. 스님이 한참 저가면 저는 저 칠판 저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언제 설명했지? 이러면서 저거 설명하시다가 질문을 나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제한테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래 사 공부해놓은 게 있어가 오늘 같이 스님 말씀을 처음부터 딱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쫙 그려지면은 이제 그러면 질문에 이제 요지를 아니까 이제 그 부분에 지난번에 이런 두 분이 같이 말씀하신 게 그래도 이제 메커니즘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도 약간 이런 이야기라 부처님이요. 혼자 깨닫기가 그래 힘드셨잖아요. 근데 부처님 제자분들이 깨닫기가 쉬워진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완성된 상태를 보여준 거야. 완성된 상태를 딱 보여주고는 이러하다라고 하니까 보여지니까 그 중에 요거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어떤 법에서는 이제 1차 인식 자리만 직접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은 1차 인식을 설명하려면요. 이 만호라고 하는 것이 식과 근이 더해진 거구나. 이 금방 수영바부님 표현하신 그대로죠. 이게 산물 과정에서 생겨난 식의 덩어리가 몸과 함께 하니까 의라고 불리는 거구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네이처, 웨이처 이 관계를 말하는데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이처, 웨이처 해가지고 식이 새끼쳐집니다. 새끼쳐진 식이 위의 식하고 어떻게 다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냐고. 그럴 때 결국은 완성된 그림 하나가 딱 드러나 있으면 1차 인식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 뒤에 공부하기로 합시다. 어쨌든 이렇게 한순간 이전의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물러서 쌓여있는 요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그림으로 보여지면 설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공부가 지금도 이제 법부님들께서 다 현재 그려진 그 메커니즘을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더 나아가면 메커니즘이 좀 더 세밀하게 명확함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공부가 쉬워질 거라고요. 설명하는 일 자체가 어차피 이게 반복 순환되는 과정인데 한 부분만 잘라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말하려면 다음 이야기가 쫓아오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완성된 그림을 하나 그려내는 게 중요하죠. 자, 시작하죠.